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수험적으로만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머릿속에 잘 정리했느냐 뭐 이런 건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결국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조금 더 우월한 점수로 합격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천상은 글을 잘 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할 건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쓸 거냐에만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쓰는지는 천상 두 가지 방법에 좀 달렸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이 분야를 전공했던 아니면 전공을 하지 않았던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기초적인 정보가 있고 이걸 풀어가는 논리가 있고 뭐 있어야 이게 좋은 글이 되는 거지, 기본적 개념이나 이론 그 다음에 사실관계 이런 게 없는데 좋은 글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거를 하려면, 잘 쓰려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글을 쓸 건지에 대해서 좀 읽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그 다음 일이겠지.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더 비슷할 텐데, 많은 수험생들이 뭐에 이제 고민이 제일 많냐면 무슨 책을 보면 좋을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단권화하면 좋을지, 어떻게 서브로 만들어서 내가 글 쓸 때 안 헷갈리고 쓸 건지 뭐 이런 거에 이제 관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정보를 많이 들어서 처음부터 이제 서브 만드는 거에 대한 관심도 있고 뭐 이런데, 그거는 부차적이고 나중 문제고, 만약에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층층이 정보들이 잘 저장이 돼서 누가 뭘 물어보든 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에서 다 빼다가 설명할 수 있다. 그럼 굳이 손 아프게 서브를 만들 필요도 없을 거고, 뭐 단권하는 그런 노트를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안 되니까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서브를 만들든 뭐 단권을 하든 아니면 내가 이론이 좀 약하면 이론서를 더 읽든 뭐 이런 방법들을 찾는 건데, 제일 관건은 누가 어디서 뭐라고 물어보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하려면 그걸 말하기 위한 정보들이 이제 좀 잘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어떤 책 보고 그 다음에 어디서 정보를 얻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재료는 있는데 이 재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아 그래 합당해, 타당해, 논리적이야, 잘 이야기하는 것 같아, 준비가 잘 된 것 같고 굉장히 성의 있어 라고 보여줘야 되니까, 그걸 잘 보여주는 이제 논리를 만들어야 돼요. 뭐 되게 그럴싸한 얘기인 것 같은데, 잘 따져보면 여러분이 이제 국제정치학을 배웠으니 국제정치학자들이 그동안 한 70년간 쌓아놓은 기법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분석을 하기 위한 분석 수준이라든가 분석 영역이라든가 체계적인 논리라든가 아니면 역사를 구분해내는 장단기 구분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사고하는 체계들이 있어요. 그걸 잘 학습해서 그걸 가지고 아까 여기서 잘 읽어놓은 재료들을 잘 담아서 이제 좋은 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다음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 잘 읽는 게 먼저가 아니고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거고, 잘 쓰기 위해서 논리를 배우는 거니까 1번이 라이팅이고 잘 쓰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리딩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를 좀 배우고 뭐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시겠죠. 그래서 그냥 굉장히 성실하고 묵묵하게 여러 권의 책들을 보면서 잘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꾸준히 굉장히 시간 많이 들여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산출이 안 되면, 글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수험적으로 지금 좀 비경제적으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합리적이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책 100권 읽어서 여러분이 2권 정도 분량만큼 정보를 뽑아다가 글을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 노력해서 읽었을 때, 그런데 수험생이니까 100권 읽었을 때 최소한 20권에서 30권만큼의 분량으로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여러분이 뽑아내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점은 읽는다에 있는 게 아니고 쓴다, 내가 쓸 거다, 아니면 이거 못 쓴다, 내가 전혀 소화가 안 돼서 이건 도저히 건드릴 수 없다, 이걸 나눠서 냉정하게 여러분이 쓸
있는 재료들을 많이 채워서 그걸 갖고 이제 글을 만드는 게 이 공부의 시작이자 아마 내년 6월 달에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시험 볼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런 걸 하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할 건지를 좀 다뤄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 날 해놓은 얘기 다시 반복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글을 만들 때 제일 필요한 게 문제제기, 문제의식. 그 다음에 여러분 오피니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잘 끌고 갈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개념과 이론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고, 네 번째는 다 좋았는데 문제의식도 좋고 그 다음에 개념하고 이론도 잘 배웠고 충분히 잘 학습했고 본인 걸로 만들었고 다 좋은데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러면 학자로서는 괜찮은데 외교관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닥 그렇게 유능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좀 알아야 되니까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설명하고 입증해야 되니까 입증할 만한 사례들이 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얘기할 때는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과학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사회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책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천상 여러분의 오리엔테이션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어떤 정책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는. 학교에서 공부하면 정책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순수하게 이론만 잘 배우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정책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정책.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집어넣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되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예비순환이고 인문 강의 윈터스쿨을 그냥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을 배우고 국제정책을 공부하는 거니까 요 예비순환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거는 어떤 주제에 학자들이 뭘 가지고 문제의식을 삼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동맹이론을 배우면 한미동맹을 안 다룰 수가 없어요. 한미동맹을 다루면 한미동맹이 요즘 뭐가 제일 중요한지 뭐가 관건인지 뭐 이런 걸 다뤄야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2003년에 만약에 만나서 우리가 공부했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제일 걱정이냐면 한국은 원하지 않는데 미국이 자꾸 전쟁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담을 줄이면서 이렇게 연루되는 걸 좀 피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인데 지금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미국 중심적 정책을 짜기 때문에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우리를 연루시키는 게 걱정이 아니고 혹시 우리한테 방위비 분담 막 떠넘기고 나중에 잘 모르겠다 하고 손 털고 나가는 게 걱정이 아닐까, 나가지 않을까, 이게 지금은 걱정이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동맹을 다루더라도 어떤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다루는지가 좀 달라요. 근데 이론을 공부할 때 이론가들은 이런 걸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론가들은 보편적인 세계에서 일반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때 뭐가 진짜 문제인지 뭐 이런 걸 잘 다루지 않으니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고 그걸 공부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글을 만들려면 최근에 이런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고민이 뭘까? 뭐 이런 걸 좀 다뤄야겠죠. 그러니까 말이 복잡한데 동맹이론 배우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동맹이론 갖고 그냥 미국 사람들이 이런가 봐 하고 끝나지 않고 한국에선 이 동맹이론 갖고 우리는 뭘 생각해 볼까? 뭐 이런 걸 배우는 게 이제 1번 문제의식. 그 다음에 2번은 많이 하지는 않을 거고요. 논리 만들고 하는 건 천상 목차를 잡고 그 다음에 논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짤 건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1순환, 2순환, 3순환 가면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할 일은 아니고 여기는 좀 해야 되고 제일 많이 할 건 여기. 여러분이 입문자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국제정치를 전공하지 않았다고 전제했을 때 국제정치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 이론가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이론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내가 왈츠 배웠다거나 누구 배웠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틀리지 말아야 하니까 그게 틀리지 않으려면 어떤 논리로 이 사람이 논리를 만들었는지 이론 체계가 어떻게 구축됐는지 이걸 꼼꼼하게 배우는 게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 중요하고 입증하는 건 이번 시간에 주된 포인트는 아니에요. 입증을 하려면 천상 여러분이 포인트를 좀 잡아서 어느 주제에 글을 만든다고 전제하고 그러면 내가 글감을 얼마나 찾을까. 근데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이 쇼핑을 좀 세게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정치학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어떤 이론들이 어떻게 지금 있는지 들여다보고 배우는 정도면 되지. 지금 세부적 주제를 막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뭐 사례들을 찾아갖고 암기하고 할 단계는 아니니까 이건 지금 할 일은 아니고 1순환, 2순환 가면서 할 일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정책은 개념을 알아야 나중에 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떤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는 좀 배우셔야겠죠. 그래서 예비순환은 크게 보면 주로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할 건데 개념 이론에 집중해서 공부할 거고 그게 죽어있는 정책을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게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어떤 건지 좀 배우고 정책의 내용이 간단히 어떤지 정도 배우고 됐어요. 그래서 보통 요 세 가지에 이제 집중할 건데 그 중에 제일 집중할 건 개념과 이론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할 거예요.